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때문에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또 정신없이 변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 세상의 근본적인 것들은 얼마나 바뀌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요, 저명한 역사가 스티븐 코트킨의 통찰을 통해서 이 세상 변화의 진짜 속도, 그 숨겨진 흐름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코트킨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농담을 하나 하는데요. 거북이가 길을 터벅터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달팽이 떼가 나타나서 거북이를 공격하고 사라진 겁니다. 좀 이따 경찰이 와서 거북이한테 물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거북이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글쎄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농담이 지금 우리가 세상을 느끼는 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매일같이 터지는 사건, 사고들은 마치 정신없는 달팽이 떼의 습격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구조, 그러니까 역사의 큰 흐름 자체는 저 거북이처럼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지정학,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 50년 전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 갑자기 딱 깨어난다면 과연 이 세상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 1974년과 2024년이 있습니다. 딱 50년의 시간이죠. 이 둘을 비교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연 무엇이 그대로고 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놀랍게도요, 기본적인 판 자체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다를 기반으로 한 미국 중심의 동맹 세력과 유라시아 대륙에 버티고 선 거대한 세력 간의 대결 구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바뀐 것도 있죠. 과거 소련이 차지했던 반미 진영의 미더 자리를 이제는 중국이 가져갔고 한때 미국의 친구였던 이란은 가장 무서운 적 중 하나가 됐고요. 하지만 이런 선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갈등의 구조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구조 밑바닥에서는 세상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 세 가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들이 낡은 판 위에서 아주 새로운 종류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코트킨 교수는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첫째, 보편적 연결성. 둘째, 모두가 발행인이 된 세상. 그리고 셋째, 패배의 국경. 이 세 가지가 바로 50년 전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보편적 연결성입니다. 이건 간단하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하나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극심한 불안정성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모두가 미디어, 즉 발행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소셜미디어 덕분에 이제는 누구나 자기 생각을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게 됐죠. 이게 얼마나 거대하고 또 통제하기 힘든 힘인지 우리는 아직 이 현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패배의 국경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의 반미 세력,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이란은 과거 소련과 달라요. 이들은 모두 과거의 패배나 아직 끝내지 못한 숙제 때문에 생긴 영토 문제에 아주 강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패배의 국경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된 겁니다. 보세요. 바로 이 세 곳입니다. 이 패배의 국경 때문에 미국 중심의 질서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곳들이죠. 소련 붕괴라는 패배의 상처가 골마터진 우크라이나, 이란과 그 동맹 세력들에게는 패배의 상징과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1949년 내전의 결과물인 대만. 이 세 곳에서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안정성을 만드는 거대한 힘들이 단지 나라 밖의 얘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 안으로도 깊숙이 파고들어서 아주 새롭고 골치 아픈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2024년이 사실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라는 겁니다. 무려 70개가 넘는 나라에서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지금 민주주의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사실 민주주의가 미디어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엔 라디오가 나타나서 독재자들이 대중을 선동하기도 했지만 루스벨트 같은 위대한 대통령도 나왔죠. 다음엔 텔레비전이 이미지의 시대를 열었고 케네디가 닉슨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방송인이 된 소셜미디어 시대는 트럼프라는 현상을 낳았죠. 모두가 스피커를 든 이 시대의 혼란은 과거 그 어떤 충격보다도 다루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상황이 답답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말하자면 막다른 길에 부딪혔어요. 좌파는 과거에 만들어 놓은 복지국가를 이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나라 재정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우파는 선거에서 이기기 딱 좋은 카드인 민족주의를 마구 휘두르지만 정작 그걸로 국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죠. 결국 양쪽 다 각자의 방식으로 재정 파탄이라는 거대한 화산을 향해 그냥 달려가고 있는 꼴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얘기를 했죠? 지정학도 민주주의도 문제투성이인 것 같은데 여기서 코트킨 교수가 정말 놀랍고도 희망적인 결론을 하나 내놓습니다. 해답이 어디에 있냐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생물학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바이오 경제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미국 경제의 거의 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죠. 말 그대로 우리의 몸과 자연, 그 생물학적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경제를 뜻합니다. 이게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내 몸의 세포가 내 병을 진단하는 실험실이 되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DNA 안에 무려 75만 년 넘게 보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효모 같은 미생물로 석유를 만들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겪었던 기술혁명, 인터넷 혁명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두에게 힘을 나눠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몇몇 거대 기업에 모든 힘이 집중됐잖아요. 하지만 바이오 혁명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은 자연 그 자체니까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독점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분산된 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코트킨 교수의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어쩌면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의 도구 상자에서 가장 새롭고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에너지, 식량, 건강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자원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도 줄어들고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면서 민주주의는 훨씬 더 튼튼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책이 가장 거대한 미래의 가능성이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생물학 안에 있는 건 아닐까요? 다가오는 바이오 혁명에 가져올 이 심오한 변화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